내가 박정우님의 딸이라고요? 마광숙은 처음 보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어르신의 부탁으로 따라간 문상이었을 뿐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분향을 올리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고 영정 앞에 선 그의 얼굴에서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광숙 자신이 왜 그토록 오열했는지를 며칠 뒤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2번 클릭하시면 운명이 숨겨둔 반전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장례식장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분향을 마친 박정수는 조문객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유족석 한켠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고 있었죠. 그녀의 곁엔 마광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정수가 얼마나 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 있는지 광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단지 어르신의 손등을 살짝 감쌌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박정수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토해냈어요. 잠시 후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땐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꺼냈죠. 정우 씨, 내가 너무 늦었죠. 광숙은 그 말 없이 건넨 인사를 알아챘어요. 갑자기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어깨를 떨게 하자 박정수가 처음으로 광숙의 눈을 바라봤어요. 왜 우니? 박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아파서요. 그 말은 단지 장례식장의 공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광숙의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광숙은 우연히 눈길을 멈췄어요. 상주석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박정우의 유품 일부입니다라는 문구가 조용히 붙어 있었고 누구나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였어요. 광숙은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그 상자 안엔 오래된 책, 낡은 열쇠, 그리고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흑백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 속의 아기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유아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광숙은 말없이 그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설명이 안 되는 떨림과 감정이 온몸을 뒤흔들고 있었죠. 광숙은 그 사진을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밤 광숙은 공주실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식탁에 앉은 채 머뭇거리던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던 공주실의 표정이 굳는 걸 보고 광숙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니, 그냥 이 사진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바라보는 공주실의 눈에 순간적으로 스친 놀람과 당황. 광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낯이 있고 가슴이 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공주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받은 거야? 공주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당황과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박정수 어르신이 첫사랑이라던 분의 유품 상자에 있었어요. 공주실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우 오빠야. 내 친오빠. 네. 그분이 엄마의 오빠였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삼촌이 되는 건가요? 공주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 오래전 일이야. 정우 오빠는 교통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건가? 그럼 이 아기는요? 공주실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처음 본 건 오빠가 집을 나가기 며칠 전이었어. 광숙은 숨을 삼켰어요. 그날 밤 오빠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왔어. 말이 없었고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어. 그 안에 네가 있었지. 한 손에 사진이 있었고 한 손에 갓난아기였어. 광숙의 눈이 커졌어요. 공주실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오빠는 말했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정수랑 우리 아이. 그 한마디 남기고 다음날 새벽에 나갔지. 그리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공주실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당시 아무도 그 아기의 존재를 몰랐어. 부모님도 동네 사람들도.
나는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널 내 딸로 삼았어. 그녀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자꾸 마음이 이상하죠? 공주실은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눈을 들어 광숙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말로 다 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광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려왔어요. 엄마가 아니라니. 그럼 전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아온 건가요? 그 말에 공주실의 눈빛도 흔들렸어요. 널 그렇게 키워온 것도 나야. 근데 진실을 숨긴 채 엄마인 척했다는 게 지금 너한테 얼마나 잔인했을지 안 봐도 알아. 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긴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공주실은 입을 다물었고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를 버린 어른들은 따로 있었고 나는 널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냥 엄마처럼 살았던 거야. 그래야 너도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진짜 엄마라는 사람은 이제야 나타났고 도대체 저는 누구예요? 공주실은 조용히 광숙을 끌어안았어요. 넌 나한테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날 밤 광숙은 박정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광숙은 커피 한 모금을 머금은 뒤 조용히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박정수는 무심히 손을 뻗었지만 사진을 본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급격히 흔들렸어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젊은 정우 씨와 갓난아기. 그리고 배경으로 흐릿한 시골 마당.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금껏 들은 적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요. 정우 선생님의 유품 상자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기가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박정수는 말없이 사진을 쥔 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광숙의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딸이요?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박정수는 손을 떨며 사진을 가슴팍에 꼭 눌렀어요. 정우 씨랑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땐 너무 어렸고 두려웠고 집안 반대도 심했고 끝까지 품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광숙은 두 눈을 가만히 내리깔았어요. 박정수는 갑자기 지난 며칠의 의문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정수가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 정체불명의 사진 속 아기, 마광숙의 떨리는 목소리. 그럼 그 아이가. 광숙은 말끝을 맺지 못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구나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광숙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분노, 충격, 허탈, 슬픔, 기쁨 수많은 감정이 얽히며 한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저 정말 어르신의 딸이에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광숙의 손등을 덮었어요. 딸인 줄 몰랐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정우 씨와 아이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외면하고 살았어요. 널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광숙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왜 이제 와서야 저를 알아보신 건가요? 박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너만큼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죗값은 평생 치르면서 살았어요. 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럼 지금껏 저를 키운 어머니는? 박정수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정우 씨 여동생. 그러니까 내 고모지. 순간 광숙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정체성의 뿌리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감각. 자신의 인생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찢겨나가는 듯한 허탈함. 그녀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박정수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게 나한테는 기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광숙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박정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살아온 생부. 진짜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고모였던 공주실. 그리고 자신이 딸이라며 울먹이던 박정수. 이제 나는 누구예요?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에 퍼졌어요.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한동석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밖이에요. 그냥 걷고 싶어졌어요. 광숙은 머뭇거리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호텔 앞 벤치에 있어요. 말없이 있어도 되면 오세요. 잠시 뒤 한동석이 도착했어요. 광숙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둘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러다 광숙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 오장수 씨와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 맞아요. 그 사람과 사랑했고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졌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름이 제게 붙었어요. 박정우님의 딸. 그분은 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라뇨. 한동석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례식 나도 갔어요. 박정우라는 분 호텔 사람들과도 연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아는 분들은 그저 고든 성품의 학자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나도 많이 놀랐어요. 광숙은 고개를 돌려 한동석을 바라봤어요. 그건 이상했죠.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몰라요. 사진 하나, 흑백 사진 한 장.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공주실. 아니, 그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제 고모였어요. 박정우님의 여동생이었고 저를 대신 키웠어요. 엄마가 아니라 고모였어요. 두서없이 말을 하는 동안 광숙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어요. 한동석은 그저 말없이 그녀의 곁에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날 참 따뜻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 얹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어요. 그럼 오빠, 그동안의 저도 거짓이었을까요? 나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한동석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광숙 씨, 우리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광숙은 말끝을 흐린 채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죠. 오빠도 저를 다르게 보게 될까 봐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제가 오빠 장모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마치 제가 마광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한동석은 잠시 시선을 피하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은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해요. 사람이 자기 뿌리를 다시 보게 되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광숙은 그 말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상실감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요, 오빠. 그녀는 눈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오빠가 절 보는 눈이 바뀔까봐 그게 너무 겁나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저 자신이 사실은 누군가의 숨겨진 과거였단 걸 알게 된 이상 이름은 같아도 제가 아니게 된 느낌이에요. 그 말에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광숙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당신이 누구의 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어떤 배경도 이름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광숙의 손등을 감싸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요, 누가 뭐래도 마광숙이에요. 작은 우체국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늘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슬퍼도 웃는 법을 아는 사람. 그런 당신의 중심은 누구의 딸이라는 정보 하나로 바뀌지 않아요. 광숙은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맺혀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자신도 없고 앞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털어놓고 싶었던 사람이 오빠였다는 거요. 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때 그래도 붙잡고 싶은 사람이 오빠였다는 거요. 그 말에 한동석의 표정이 살짝 무너졌어요.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뭘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름도 과거도 상처도 다 안고서. 그걸 함께 걸어가는 게 가족이고 사랑이에요. 광숙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조심스럽게 끄덕였어요. 그럼 저 진짜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한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광숙 씨.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가 봐요. 천천히 같이. 그 말에 광숙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단단한 숨결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는 듯 했어요. 모든 게 흔들렸어요. 지금껏 믿어온 가족, 내가 딸이라 믿었던 사람,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마광숙은 이제야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됐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죄책감과 책임감 위에 쌓여 있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다음 회차 상처 위에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상상해보면 더 따뜻하겠죠?